취재기자와 함께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사회부 박소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저희가 앞서서 현장도 연결해서 상황을 좀 들어보긴 했는데 수색 작업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밤새 수색 작업을 계속해서 소방당국이 벌였고요. 예. 아침에도 날이 밝는 대로 다시 한번 정밀하게 수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깜깜한 밤에는 또 보이지 않는 곳들이 있어서 아침에 날이 밝고 나서 보게 되면 추가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예. 싶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수색 작업은 추가로 벌이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제까지 확인된 현장에서 작업했던 명단은 78명이었습니다. 그렇죠. 9개 업체에서 78명의 작업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명단상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혹여나 이 명단 외에 추가 작업자가 있지는 않았을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명단에 있었던 78명, 이 네. 78명의 동선과 소재는 다 확인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화재가 났을 당시에 예. 30명가량은 현장에서 대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30명은 전화나 이런 것으로 위치 추적이 다 모두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희생자가 안에서 모두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38명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고 예. 10명은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이 가운데 한 4명 정도는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일단 작업 명단에 있었던 분들은 소재가 파악이 됐지만 혹시라도 또 추가로 있었을 분들을 위해서 지금 수색 작업은 더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이제 전해줬고요. 예. 잠시 뒤부터 현장 감식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전 10시 반부터 예. 경찰과 소방당국이 함께 합동 현장 감식을 벌입니다. 이제 현장 취재 기자도 전해줬지만 현장 감식에서는 이제 무엇보다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겠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수칙을 위반한 부분이 없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커진 것인지를 밝혀내는 작업이 예.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래픽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으로 종합을 해보면 예. 지하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는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하다 보니까 밀폐된 공간이어서 유증기가 가득 차 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곳에서 불길이 시작됐고 그리고 1차적으로 불길이 다 잡힌 뒤에도 지하에서 계속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걸 봤을 때 지하에 유증기가 굉장히 많이 차 있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고요. 유증기가 차 있는 상태로 일을 하다가 어떤 불꽃이 일면서 그 불꽃의 원인이 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전기 작업으로 인한 스파크가 일었는지 용접 작업으로 인한 스파크가 일었는지 혹은 담배꽁초로 인해서 불이 붙은 것인지 이 부분은 이제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어쨌든 엘리베이터 작업을 하다가 불이 시작됐고 폭발로 이어졌고 삽시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그리고 굉장히 심한 지금도 유독가스와 보시는 연기로 것처럼 연기가 예. 엄청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이제 유독가스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이 커졌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장에서 시청자들이 저에게 제보해준 영상인데요. 예. 시커먼 연기가 건물뿐 아니라 일대를 뒤덮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 유독가스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이 피할 새도 없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질식을 하거나 이렇게 숨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현장 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예. 사망자들은 주로 그러면 지하에 많았나요? 어디에 많았습니까?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지상 2층이었습니다. 지상 2층이요. 예. 나머지 층은 4명, 3명 이렇게 비슷하게 발견이 됐는데요. 예. 그 그래픽을 보시면 지상 4층과 3층은 각각 4명씩 시신이 발견됐고 지상 2층에서 가장 많은 18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예. 1층은 4명, 그리고 지하 1층 4명, 지하 2층에 3명 이렇게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요. 예. 지상 2층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건 아무래도 2층에 작업자가 많았을 수도 있지만 지상 3, 4층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대피를 하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오다가 예. 차마 대피를 미처 하지 못한 채로 그곳에서 그랬을 수 쓰러진 것이 있겠군요.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유증기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 나면서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우레탄 폼이 타는 유독가스는 몇 모금만 마셔도 굉장히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경계와 호흡계가 몇 모금만 마셔도 바로 손상이 되고 정신을 잃게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탈출 시도 전에도 의식을 잃을 수 있을 정도의 그렇죠. 그런 예. 거군요. 그래서 탈출 시도를 하기 전에 이미 정신을 잃었고 예. 그 상태로 이제 불길에 휩싸여서 시신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 근거로 소방대원들이 시신을 이제 구해내면서 시신을 예. 이제 발견을 하면서 시신이 많이 훼손돼 있었다, 불에 타 있었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걸로 미뤄봤을 때 이미 질식한 상태로 쓰러졌고 그 다음에 이제 불길에 휩싸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족들은 아무래도 신원 확인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지 네. 않겠습니까? 예. 지금 전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38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29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지문 감식으로 29명은 확인이 됐고요. 한 명도 추가로 지문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명은 지문 감식으로 신원을 밝혀지거나 밝히는 작업을 벌이고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8명인데요. 예. 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8명은 좀 훼손 정도가 심해서 DNA로 신원을 파악하는 작업을 벌이겠다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며칠이 좀 더 걸리겠군요. 그렇습니다. 다 확인하려면. 희생자들을 위한 분향소도 마련이 됐다고 하던데요. 예, 예. 아직까지 차려지지는 않았고요. 예. 오늘 낮 12시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예. 이천시에 있는 청소년 센터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예. 앞서서 정세균 총리 얘기도 이제 저희가 좀 들어보곤 했는데 이번 화재가 이제 12년 전 이천 예. 냉동창고 화재를 떠올리게 한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닮은 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008년 1월에 일어났던 지역도 같습니다. 이천이었고요. 당시도 창고였습니다. 이번은 물류 창고였는데요. 이 물류 창고가 냉장용으로 쓰일 창고였고요. 예. 어제 일어난 화재는 오는 6월 말에서 7월에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이천 화재 역시 냉동 창고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당시에 사망자가 40명이 나왔습니다. 이번 화재와도 비슷한 부분인데요. 당시에도 냉동 창고 자체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고 역시 우레탄 폼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이 삽시간에 번졌고 유독가스가 발생했고 많은 작업자들이 대피하지 못한 채로 숨진 사고였습니다. 당시에는 지하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거든요. 57명의 작업자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하에 40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40명이 모두 숨졌던 것이 이천 냉동창고 화재였고요. 그때 그 화재가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제 일어난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도 많은 작업자들이 유독가스 때문에 피하지 못한 채로 예. 희생이 됐고 또 우레탄 폼으로 이루어진 샌드위치 패널 구조여서 불이 굉장히 빠르게 번졌고 그것 때문에 작업자들이 피하지 못해서 희생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뉴스 보도하면서 화재 참사 발생할 때마다 많이 썼던 용어가 샌드위치 패널 구조라는 겁니다. 예. 이게 참사 때마다 나오는데 왜 이 구조를 포기를 못하는가, 왜 계속 쓰는가 많은 분들이 의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저희가 좀 취재를 예. 해봤는데요. 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라는 게 화재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불이 나게 되면은 큰 희생을 낳게 되는 요인이 되지만 건설 현장에서 또 자재로서는 매우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편하게 지을 수 있고 단가가 저렴하고 그리고 이렇게 창고로 쓰이는 일반 건물이 아닌 창고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자재를 들여서 비싸게 짓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레탄 폼이나 스티로폼을 쓰는 게 단열에도 효과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재 외에 다른 자재로 모든 창고를 다 바꿔서 짓기에는 어렵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번의 화재가 이렇게 발생된 이후에 이 자재를 완전히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예. 단열 마감재를 잘 쓴다든지, 그러니까 방염
작업을 마감재로 잘 한다든지 추가로 불가연성 소재로 불에 잘 타지 않은 소재로 예. 추가 마감을 하자든지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작업을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완공 2달을 앞둔 공사 예. 현장이었거든요. 공사 그래도 막바지다 보니까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계가 좀 느슨해진 게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예. 있고 아직까지 그 마감재 작업까지는 가지 않은 단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 현장에 스프링클러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물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아직 2달이 남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 작업이 남아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방염 작업도 마무리가 덜 된 단계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소방당국의 말에 따르면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그 우레탄 폼을 뭐 창틀이라던가 이런 곳에 끼워 넣는 작업을 하고 예.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 방염 혹은 그 불가연성 소재로 마감하는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현장 감식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공사의 용이성 같은 것도 이제 따져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는 안전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시공사층 얘기 들어보니까 상주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던데 네. 그 사람의 역할은 어떻게 됐는지도 또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공사 현장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불꽃이 튀는 용접 작업을 벌인다든지 또 불꽃이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고 유증기가 가득 찰 수 있는 구조이고 그런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경찰과 소방당국의 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지만 일단 시공사 측은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화재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5m 이내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마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위험한 작업을 하기 전에는 작업자들에게 사전 교육으로 반드시 화재 예방을 위한 부분을 주지하도록 하는 교육도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방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이거는 감식을 통해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안타까운 참사기 때문에 이번은 정말로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선언적 조치보다는 실질적인 처방이 꼭 나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방금 제가 전해드린 대로 예. 이런 규정들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예.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도록 한다. 뭐 소화기를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비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뭐 무전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사전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안전 수칙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안전 수칙대로만 지켜진다고 해도 화재는 예방할 수 있는데요. 예. 이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막아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 뭐 처벌을 한다고 해도 참 유명무실한 것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희생이 됐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전에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하는 부분을 어떻게 더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인지는 앞으로 추가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문제도 좀 실질적으로 고민이 필요해 보이네요. 예. 지금까지 사회부 박소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